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노조가 말아먹은 호주 해군, 한국도 전철 밟나라는 건데요. 이 강성 노조가 호주 해군을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갉아먹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혹시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호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가 4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쭉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4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입니다. 노후된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재래식 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인데요. 프랑스의 나발사가 설계 및 감리를 맡고 호주 잠수함 공사 ASC가 2030년에서 2050년까지 12척을 건조하는 5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라는 건데, 40조 원의 예산에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든다. 이게 퍼뜩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불과 12척의 핵 잠수함도 아닌 디젤 잠수함을 구입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뉴스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황당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호주 해군의 차기 잠수함 어택급이라는 차기 잠수함인데요. 어택급 공격 잠수함은 프랑스 해군의 바라쿠다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의 재래식 버전입니다. 호주형으로는 쇼핀 바라쿠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버전명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어택급 잠수함의 재원을 한번 보면 수중 배수량이 4,500톤, 길이 97m, 수중 속도 최고 속도가 20노트, 추진은 AIP, 그리고 이제 펌프젯, 작전 지속 일수는 80일, 예상 가격은 척당 3.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냐? 일단 우리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3라고 하죠. 그거 지금 이제 도산 안창호함 얼마 전에 진술을 했는데 그 3,000톤급 잠수함의 실제 크기는 한 3,700톤 정도 됩니다. 그 3,700톤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죠. 그런데 능력은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탄도미사일까지 탑재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3,000톤급 잠수함은 우리가 독자 개발을 했는데 한 척당 한 1조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슷한 성능과 비슷한 덩치인데 불구하고 척당 3조 3천억 원입니다. 우리보다 3배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이 잠수함을 짓겠다. 이런 거예요. 참 황당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그러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평온한 나라, 괜찮은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 국방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쓰길래 이런 식의 국방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일까요? 황당합니다. 자, 이 3.3조 원이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 아까 제가 3,000톤급 우리 국산 잠수함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소류급입니다. 4,200톤 비슷하죠, 크기가. 역시 재래식 AIP 추진이고요. 예정 수량 12척. 그런데 척당 건조비는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 우리는 지금 1조 원인데 왜 우리는 소류급보다 비싸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처음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 소류는 계속 오야시오 이런 것에서부터 개량을 쭉 해나가면서 이 인프라가 쫙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싼 것일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싼 것일 수 있고, 이거는 또 12척을 이제 발주를 하고 우리는 3척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어떤 수량면도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슈프랑급, 이거는 이제 수중 배수량이 5,300톤이에요. 더 크죠. 그런데 핵 추진입니다. 작전 지속 일수는 70일, 건조 수량은 6척인데 건조 비용은 1조 6,500억 원. 이거는 오래전에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진수 직전에 있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그 프랑스가 사실은 뭐 무기를 조금 비싸게 만드는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프랑스가 만드는 이 슈프랑급 잠수함도 적당 건조 가격이 1조 6,500억 원이니까 이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냐. 핵 잠수함이 1조 6,500억인데 호주의 디젤 잠수함이 3조 3천억 원입니다. 자, 미국의 버지니아급, 정말 공격용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일 수 있는데요. 뭐 시울프급 있지만 어쨌든 이 버지니아급도 세계 최강의 공격용 잠수함, 핵 잠수함 중에 하나인데, 이게 건조 비용이 3조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 여기에는 그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인과 동시에 아주 조용한 그런 잠수함인데, 이것보다 호주의 디젤 잠수함이 더 비쌉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게 바로 강성 노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주 해군은 정말 글로벌 호구입니까? 호주는 호구냐? 뭐 좀 라임이 좀 많네요. 도대체 얼마나 그동안 호구짓을 했는지 제가 한번 쭉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호바트급 구축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호주의 이지스함이에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그리고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그 이지스함을 구매를 할 때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려고 하다가 비싸잖아요, 미국 건. 그래서 이제 좀 싼 가격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스페인의 이 바잔급이라고 하는 좀 이 이지스함 중에서 덩치가 아주 작은 그런 이지스함이에요. 그걸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도입을 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페인의 바잔급 이지스함이 1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호주는 이걸 무려 2조 5천억 원에 건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또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헌터급 호위함이라고 지금 이제 또 영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만들 예정에 있는 그런 그 군함인데, 영국의 타입 26 그런 군함을 호주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지스함 아니에요. 범용 구축함입니다. 영국의 원형 가격은 1조 4,500억 원입니다. 영국 물가 비싼 거 아시죠? 영국 굉장히 비싸게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조 4,5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지스함도 아닌 이런 8,000톤급 구축함을 1조 4,500억 원에 만든다고 생각하면 정말 국가가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호주는 이것을 척당 3조 1천억 원에, 3조 1천억 원에 만듭니다. 2배 이상의 가격에 만드는 것이죠. 호바트급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도 2배, 허드급 호위함도 2배. 그 다음에 이제 또 캔버라급 상륙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독도함처럼 헬기 탑재 상륙함인데요. 27,500톤급, 우리 독도함보다는 한 10,000톤 정도 더 큽니다. 원형은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형 이라는 그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의 가격은 6,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것을 무려 1조 7,400억 원에 지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호주 조선소는. 그리고 이제 콜린스급 잠수함, 이게 이제 스웨덴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서 건조한 그런 잠수함인데 3,400톤. 그런데 당시 이게 1991년도에 건조한 잠수함이거든요. 당시에 한 2천억 원 정도의 건조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8천억 원에 만들었습니다. 원래 예상 가격보다 한 4배로 뛰었던 것이죠. 8천억 원. 지금도 한 이 정도 덩치의 잠수함은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한 8천억 원에 만들면 뭐 괜찮다. 조선소가 좀 이익 좀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 무려 25년 전에, 26년 전에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잠수함이 또 얼마나 황당한 잠수함인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호주 잠수함 공사 ASC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그 수상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수함 공사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이 잠수함 공사는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배를 다 만드는 곳인가 봅니다. 자, 콜린스급 잠수함, 악몽의 시작입니다. 호주 해군의 악몽의 시작, 콜린스급 잠수함인데 이게 왜 악몽의 시작이냐? 일단 이 호주 잠수함 공사가 무리한 국산화율 요구로 인해서 기술 협력사인 스웨덴의 코쿰스사가 중도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호주의 그 노조들이 자기네들이 이감이 많아야 되니까 국산화율을 높여라 라고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율 이제 높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 국산화, 즉 부품은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공급해서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품질 보증은 코쿰스 니네들이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쿰스가 자기네들이 만들지도 않은 것을 자기네들이 왜 보증을 합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코쿰스는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납품 일정이 당연히 지연되죠. 그리고 그 코쿰스라고 하는 이 원천 기술 제공자가 중간에 손을 떼고 나가버렸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추진 체계가 불량해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 들어간 이쪽에서 누수가 생깁니다. 뒤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잠수함인데 물이 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펠러의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잠수함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 잠수함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짝 올라와서 수면 바로 밑에서 잠만경을 올리고 주변에 적 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탐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도 잠만경을 올리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콜린스는 잠만경을 올리면은 항해를 못 합니다. 왜? 이 밸런스가 안 좋아가지고 잠만경을 올리면은 이 잠만경에 부딪히는 물의 저항 때문에 이 선체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잠만경을 올리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이건 2차 대전 잠수함도 그렇진 않죠. 그리고 전투 체계가 불량합니다. 코쿰스가 이제 손 떼고 나가버렸으니까 전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뢰를 쏘고 여튼 그런 공격 행위, 방어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이 전투 체계가 코쿰스가 손 떼고 나가버리니까 이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91년도에 취역을 한 이 콜린스 잠수함이 무려 12년 동안 전투 체계 없이, 즉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도쯤에 가서야 전투 체계가 그야말로 완성이 되어서 무려 12년 후에 취역 후, 건조 후 12년 후에 어뢰를 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노조의 과도한 국산화 요구, 우리한테 일감 달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다 보니까 호주의 언론들이 이걸 뭐라고 비꼬았냐? 콜린스급 잠수함을 바닷속의 락 콘서트장이다. 바닷속의 락 콘서트. 락이 뭡니까? 이 헤비메탈, 락 이런 게 음악 중에서, 이 대중음악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음악들 아니겠습니까? 잠수함은 은밀해야 되죠. 조용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바닷속의 락 콘서트장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중국의 한급 원잠, 이런 그 원자력 잠수함을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우리가 비아냥거리는데, 경운기는 락 콘서트장보다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제보다 더 허접한, 그야말로 무기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무려 8천억 원에 6대를 만들었던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호주 해군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버라급 상륙함입니다. 우리 독도함처럼 해병대원을 싣고 적진에 상륙하는 그런 군함인데, 이거는 이제 제목이 물 새는 상륙함이다. 상륙함인데 물 셉니다. 아까 콜린스급 잠수함도 물이 샜죠. 호주 해군 군함들은 물 새는 게 전공인가 봅니다. 납품 일정이 지연됐어요. 그리고 선체 용접 불량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접이 불량하다 보니까 균열이 갑니다. 군함인데 용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진부에, 즉 뒤에 프로펠러, 엔진 이런 기관 추진부에 누유 현상이, 기름이 새요. 기름이 새. 그리고 추진부의 윤활유에서 금속 가루가 발견됩니다.
윤활유의 금속 가루가 발견된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뭔가 이 샤프트들이 또는 기어들이 쇠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극심한 진동과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나 여기 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극심한 진동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진동이 생기니까 진동 없이 쫙 나가야 속도를 할 수가 있는데 속도를 올리면 막 진동이 생기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 국가감사국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결함이 무려 14,000여 건이다. 14,000여 건. 이거 뭐 아까 제 건조비는 이거 원형인 스페인보다 2배로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배나 비싸게 주고 산 이 상륙함이 14,000여 건의 결함,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점, 이걸 안고 호주 해군이 납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노조 때문에.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거는 무려 이지스함인데 해체 후에 재조립을 했습니다. 만들다가 안 되겠다, 해체하자, 다시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건조 가격이 다시 만들다 보니까 건조 가격이 3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조 원이 됐으니까 원래는 알레이버크, 미국의 알레이버크보다 싸게 살려고 스페인의 바잔급, 작은 덩치가 작은 바잔급 이지스함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국산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애초에는 한 7, 8천억 원에 만들려고 했다가 3배로 건조비가 폭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조 7,500억 원에 이 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만들다 보니까. 왜 다시 만들었죠? 노조들이 이 조선소에서 다 이제 물량을 떼줍니다. 야, 너희들은 이거 만들어와, 저거 만들어와 하다 보니까 인치법하고 미터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인치법에 맞춰서 만들고 어떤 데는 또 미터법에만 기준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모듈을 전부 다 조립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끼웠는데 안 맞는 거예요. 또 끼워보니까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나 해체하자, 다시 만들자 해서 다시 만들었죠. 다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서 뭔가가 삐져나오고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 배치했는데 지금 현재도 결함 분석정에 있는 그런 황당한 그런 이지스함이고, 호주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그건 덤입니다. 또 헌트급 순양함, 이거는 순양함 가격의 호위함입니다. 자, 생긴 거 미끈하게 잘생겼죠. 영국의 타입 26이라고 하는 군함을 이제 도입해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예상 가격이 3.1조 원입니다. 3조 1천억 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나온 그런 구축함들 보면은 미국의 주말트급 구축함, 정말 스텔스 구축함으로서 세계 최강의 구축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말트 아시죠? 그 주말트급 구축함이 4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4조 7천억 원 주말트급 구축함을 사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새로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마야급 구축함이 1조 7천억 원, 우리 세종대왕함이 1조 1천억 원. 그런데 이 헌터급 호위함은 이지스함도 아닌데 3조 1천억 원입니다. 3조 1천억 원.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강성노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냐? 아닙니다. 호주 국가감사국의 검토 보고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 호주 국가감사국의 해군 건함사업 종합보고서 2018년도. 2018년도에 호주의 국가감사국에서, 우리로 지금 감사원이 되겠죠, 해군 건함사업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한 표지입니다. 표지. 거기에 결론 부분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군의 건함사업이 바가지를 쓰면서도 사업 일정 차질 또 잦은 결함과 하자에 시달리는 원인은 강성노조다. 조선소가 첨단 함정을 건조할 기술력과 인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치권의 압력을 가해 과도한 국산화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납기 지연과 비용 상승, 결함과 하자가 발생했다. 강성 노조가 장악한 조선소의 느슨하고 방만한 경영, 노동자의 근무 태만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호주의 국가감사국 2018년 해군 건함사업 종합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강성 노조들이 우리한테 일감 줘. 그러니까 일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산화율 높여.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국산화율을 높이라 이겁니다. 그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국산화율을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걸리겠죠. 또 오래 걸려서도 또 만들어 보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올라가고 사업 일정은 딜레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강성 노조가 장악한 조선소의 느슨하고 방만한 경영, 뭐 손해가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노동자의 근무 태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뭐 호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강성 노조들이 호주의 국가 안보를 좀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이렇게 강성 노조가 호주의 그 해군력, 이 국가 안보를 완전히 좀 먹고 하다 보니까 호주 국방부 장관이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분노한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일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호주 국방부 장관 데이비드 존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수함? 나는 그들이 카누를 만든다고 해도 도저히 못 믿겠다. 강성 노조가 장악한 조선소의 비효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 건함 사업은 전량 해외 직구매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노의 일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 경질됐습니다. 왜? 강성 노조들이 뭐라고 이 자식 봐라 해가지고 국회 앞에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데모하고. 그래서 결국은 호주는 선거를 통해서 또 집권 여당을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웃돼 버렸습니다. 해임돼 버렸죠. 그래서 이 호주 정부는 이 강성 노조를 달래는 차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어택급 잠수함 12척 40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전량 해외 도입하겠다. 그래서 싸게 도입하겠다. 해외 도입하면은 12척이면은 뭐 아마도 한 15조 원 안으로 미만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 장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성 노조들이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잘려버리고 호주 국방부는 40조 원의 12척을 만드는, 그리고 국산화율을 상당히 높여서 노조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한 겁니다. 선거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거 아닙니까? 호주도 그렇게 하네요. 우리 뭐 호주 그러면은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선입견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방위산업 분야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싹 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뭐 저와 같이 그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 분야 인수위 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쭉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군사 전문 잡지를 운영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정의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연히 국방위원으로 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원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창원, 즉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 갔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는 창원의 공단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현대 로템, 위아 뭐 이런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위산업체에서 노동권 제한이 노동 탄압의 빌미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이게 뭐냐? 우리 방산업체는 노조 활동 중에서 파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 교섭권 뭐 이런 건 있는데 파업을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고 노회찬 의원이 그 법안을 지금 이제 상정해 놓았었고, 이 김종대 의원이 그 고 노회찬 의원이 해놨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이루어내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6.25처럼 장기전에 들어가서 3년씩이나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납품, 군수품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뭐 방산업체, 이 군납업체에서 쟁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급 안 되면은 전쟁 지는 거죠. 이런 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호주 한번 보십시오. 평시에라도 노조가 개입이 돼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량 줘. 국산화율 높여.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대한 국부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우리는 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조, 방산업체에서는 절대 노조의 쟁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성노조가 방산업에 개입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안보가 개인의 이익 그리고 조직의 이익에 묻혀져서 국가안보가 희생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 아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이런 국회의원이 이따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심층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